안녕하세요. 저는 퀼트하는 오영실입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패턴, 전통적인 패턴 안에 수풀, 그러니까 실패 패턴을 제도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바느질, 그리고 배색한 거를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수풀은 이런 모양이 4개가 조합이 되게 되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이 패턴의 제도는 24 바이 24로 우리가 정해놓은 사이즈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패턴이 필요하실 때 이 비율에 맞춰서 직접 제도를 하시면 또는 크게 또는 작게 해서 필요한 퀼트의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방한 페이퍼, 모는 페이퍼에 (24 바이 24를) 그려 놓으시고 그 중에 2분의 1씩 12를 그리셔서 하나, 둘, 셋, 4개의 패턴이 조합되어지는 하나의 패턴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12를 5등분을 해서 하나의 작은 비율이 2.4cm가 되게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2.4, 2.4, 2.4, 2.4를 표시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 실패의 중심이 되는 것을 먼저 그리시고 이 부분은 1.5cm 각각 1.5cm가 들어가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패턴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패턴을 도화지를 붙여서 사용할 패턴을 만들게 되고요. 이 패턴을 천에 그리게 됩니다. 그릴 때는 시접 0.7을 사방에 남겨야 되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삼각형이 대칭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본이 각각이 있든지 아니면 그리시면서 뒤집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패턴 중에 어느 한쪽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본을 만들어 가시는 게 이 좌우에 붙는 정확한 천을 재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시접 부분이 그려진 천은 보통 식서일 때는 보통의 바느질 이 가위를 쓰시지만 이렇게 표시되어진 바이어스에는 저는 이 가위를 쓰게 되는데 이 가위를 쓰는 이유는 다른 가위와 다르게 여기는 톱니바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위가 좋은 점이 바이어스를 재단할 때는 이 가위가 밀려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데 저렇게 톱니같이 돼서 만들어진 가위를 쓰면 정확하게 밀리지 않고 천을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이런 가위까지 사실 필요는 없지만 바느질을 하시다 보면 공구가 좀 더 편한 거를 사용하실 때는 훨씬 바느질 하는데 효과적이니까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른 패턴과 다르게
배열을 하시고 바느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삼각형이지만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헝겊에 재단하고 본을 그린 거에 X표라는 표시를 해서 양쪽에 다른 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 점에 핀을 꽂으시고 다른 천 한쪽에 시침핀으로 고정하신 다음에 이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서로 바이어스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핀으로 고정하시고 바느질을 하시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패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서너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라운딩이 되어 있는 실패의 모양 같은 패턴도 있고요. 또 사각형의 이런 형태이지만 또 조금 다른 패턴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패턴은 이 중간에 바가 있어서 외국에서는 이 패턴 갖고 프렌드쉽이라고 하는 서로가 왜 하나씩 꼬매서 교환하는 그 프렌드쉽에 많이 사용되는 패턴으로 이 바에는 서로 주고받은 사람의 이름을 레터링해서 기록이 남게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번 이 패턴만 꼬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프렌드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바에 정말 좋은 단어들을 레터링해서 하나를 보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거를 언제 꼬맬지는 사실은 장담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단어들 좋은 단어 많잖아요. 이 바느질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뭐 기적은 뭐 특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라클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선함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미라클이라는 단어도 좋고 러브라는 단어도 좋고 선함이라는 goodwill이라는 그 단어도 너무 좋은 거라서 시간이 되면 천천히 그렇게 이 문자를 이 바 안에 기록을 남겨서 좋아하는 단어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작업일 듯 합니다. 이렇게 꿰매어지면 보통의 핸드 퀼트는 이 패턴 쪽으로 시접을 넘기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패턴 쪽에 시접이 겹쳐짐으로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패턴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고요. 이것을 다 꼬매기 전에 몇 가지의 배색을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 바탕천에 회색빛 또는 보라를 기본으로 동색 계열의 약간은 포인트가 되는 노란 컬러를 배색함으로써 서로가 유니크하게 움직이는 실패의 모양을 표현해 봤고 여기에 반은 그냥 모슬링 광목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글자를 수를 놓는 자수 퀼트를 해도 훨씬 잘 도드라져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배색을 해봤고요. 이거는 핑크 계열의 실패 패턴들을 다 하고 베이스의 바탕천을 보색인 블루 계열을 맞춰봤습니다. 제가 바느질하면서 느낀 게 보색의 그 배열이
많이 패턴들이 도드라져서 보여서 좋은데 너무 강한 보색이 되다 보면 강한 이 배색이어서 좀 거부감이 있지만 채도가 좀 높은 맑은 보색으로 하면 더 좋은 듯 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꿰매던 이 패턴은 큰 무늬의 천들을 사용해서 해봤는데요. 보라와 빨강의 보색 대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은 큰 무늬와 작은 무늬의 배색으로 좀 더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더 많이 변화 있는 패턴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의 패턴들을 배색을, 패턴이 아니라 같은 실패의 패턴이지만 배색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배색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들을 그리시고 하나씩 천을 색깔을 맞춰 보시고, 또 이거는 24cm의 패턴, 실패의 패턴이 4개가 들어가는 아주 작은 패턴이지만 이것을 확장하면 이걸로도 브랭켓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쿠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한 색의 계열보다 다른 색, 여기에 체크가 들어가도 좋고요. 어떤 거는 무지가 들어가서 무지와 무지의 그 배열을 하셔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작업을 찾아내셔서 천 갖고 색깔놀이, 또 천의 배색, 그런 거를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